그러니까 지금 스피커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이제 계속 보여주시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전작과의 이제 뭐 신호 처리 이런 쪽을 또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 앞단에서 어찌됐건 저거에 그러니까 역함수, 그러니까 그 인버스를 우리가 프리코딩으로 만들어주면은 어쨌든 곱하면은 이제 어쨌든 플랫하게 리스폰스가 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FIR 필터를 쓰던 IR 필터를 쓰던 간에.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정면에 앉아 있으면 저 그래프가 나오겠지만 30도나 60도에 앉아 있으면 이제 저 어떤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계속 틀려지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 질문은 그 아까 질문하고 연관돼서 결국 어쨌든 스피커 시스템이 우리 AR, VR 시스템에서 홀로렌즈 같은 데서 하는 거 비슷하게 사용자의 위치라든가 거리 같은 거를 완전히 자기가 알아서 파악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어떤 뭐 테스트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미리 측정을 다 해서 그 사람의 귀에 딱 맞게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측정하고 그리고 알아서 저 스피커 앞단에다가 어떤 필터를 둬서 저거를 정확히 인버스 시키면 완벽한 그 플랫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얻는 어떤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냐가 네. 저의 질문입니다. 지금 아까 AR, VR까지 안 갔지만 현재 이런 장치가 있어요. 스피커 자동 음향 보정 장치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내가 청지하는 위치에다가 계속 모니터링 마이크로폰을 계속 딱 해놓고 이제 만약에 틀어지면 제가 자동으로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EQ를 조정한 일종의 인버스 필터링 같은 거죠. 역 필터링, 역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렇게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듣는 그 위치만큼은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것들이 세트로 많이 팔아요.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내가 룸을 청음실을 만들고 나면 내가 정치하고 자리 가서 맨 처음 이 집부터 먼저 해가지고 신호를 싸가지고 이런 특성이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역함수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자동화가 돼가지고 트래킹까지 하면서 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이렇게 쫙 하면서 막 그렇게도 나올 수는 있겠죠. 실제로 공연장에 가더라도 막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처음에 내가 맞춰놓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갔다 나갈 수도 있는 거 오늘은 외투를 많이 입고 올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특성이 또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때그때 계속 EQ를 자동 EQ를 계속 끌어줘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맞추고 하는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해서 어쨌든 이런 특성을 이렇게 플랫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 좋은데 이게 이제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소리는 3차원으로 방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버스 필터링을 한다는 말은 몇 가지 대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선형 시스템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선형은 역 필터링 가지고는 이렇게 분열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THD가 생기는 녀석을 필터링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차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거나 이제 여기 가까운 건데 일단은 선형 시스템일 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선형 시스템일 때도 안 되는 게 바로 스피커라는 장치예요. 왜 3차원으로 퍼지는 거기 때문에 직접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반사음들이 같이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쪽 그림에 이쪽 그림이 있습니다. 이쪽 그림이 있는데 이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면만 오는 거 있잖아요. 직접만 오는 게 까만 거거든요. 플랫하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초기 반사음 있잖아요. 초기 반사음이 이렇게 됐어요. 초기 반사음이 더러워요. 첫 번째 맞고는 서면서 이제 뭐 바닥을 맞고 전장 맞고 측면에 맞고 뒤로 맞고는 첫 번째 반사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2쿠션, 3쿠션 맞고는 막 우자장까지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더러워지게 실제로는 듣는 건 이렇게 더럽게 들리고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이런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스피커였는데 어쨌든 방사 특성이 되게 나쁜 거죠. 그리고 룸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특성이 나왔어요.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면 특성도 별로 안 좋았고 초기 반사음도 이거랑 유사한 패턴으로 별로 안 좋았고 후부 잔향도 유사한 패턴으로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 재밌는 거는 아까 내비치에 있는 마이크로폰을 놓고 해가지고 자동 고정 시스템을 걸었어요. 둘 다 똑같이. 왜냐면 이 특성이 나빠졌으니까 두 개를 요렇게 나오도록 하면 둘 다 똑같이 걸면 노란선이 다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둘 다. 그런데 소리는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왜 그러냐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직접음이든 초기 반사음이든 후부 잔향까지 전부 다 비슷한 패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EQ를 걸면 다 직접음도 플랫해지고요. 파란색 부분, 초기 반사음 부분도 플랫해지면서 후부 잔향음도 플랫해지면서 얘도 플랫해지는 걸로 가요. 근데 얘는 걸어버리면 EQ를 걸어버리면 뭐 얘를 키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직접음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직접음이 일단 깨져버립니다. 그럼 바로 날라오는 게 제일 임팩트 크다 그랬죠. 음색이 더럽게 바뀌어요. 언뜻 보면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보면 음색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내가 제가 이거 한번 동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측정을 해가지고 특성이 나쁜지까 무조건 뒤집는다고 생각만 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직접음이 어떻게 나올지 초기 반사음이 후부 잔향이 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갈 때만 이제 그 인버스 필터링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무조건 이렇게 들렸다고 해가지고 직접음만 따로 한번 보고 초기 반사음 후부 반사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뒤집어 버리면요 이게 과연 좋아진 건지 애매해집니다. 분명히 찍어보면 아까보다 훨씬 플랫해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초기 반사음이 직접음이 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 자동 보정, 음향 보정 요거를 사람들이 쓸 때 너무 믿지 말자고 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내가 조금 한번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원판 불판 스피커의 정면 특성만 좋게 해놓고 측면으로 날아가는 게 이미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경로로만 소리 보내준다고 하면 앞에 인버스 필터가 가능하겠죠. 근데 요건 좋고 이거는 굉장히 나쁘게 설계된다 그러면 근데 내가 따로따로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 특성은 유지를 하면서 운동하는 녀석 보고 여기로 날아가는 거는 지금하고 똑같이 되면 일로 가는 다르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알면 내가 이게 자동 음향 보정을 걸지 안 걸지 이거는 원래 이거는 걸면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이 동영상 올렸거든요. 무조건 요거만 봐가지고 실제로 요거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건 같은 경우는 무향실에서 되면 이게 딱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특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려면 재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영도 특성, 3도, 6도 특성 다 재가지고 유상 경향으로 나오네. 정면도 이렇게 더럽고 30도 더럽고 60도 더럽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가면 되는데 정면 쫙 이렇게 나오면 30도가 이렇게 나오고 6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교수님 네. 계속 하시죠. 네네. 네. 그 다음 거 이제 계속해서 나갈게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왜 생기냐? 바로 이제 박스가 이렇게 떨어가지고 있잖아요. 박스가 댐핑이 안 돼 있는 거, 흠재가 없는 거예요. 막 떨어가지고 그게 유닛에 영향을 줘가지고 유닛의 운동성이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실제로는 이거는 박스를 잰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댄 게 아니고 오직 유닛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유닛만 봤는데도 이 박스가 유닛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운동성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들은 그 박스 인클로즈에 대한 공진 모드가 굉장히 지금 이 유닛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음색적으로도 굉장히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놀랍게도 흡음재를 딱 넣는 순간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숑숑숑 이렇게 쟀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뻘떡 튀는 게 있어요. 이거는 10kg, 20kg, 한 25kg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뭐냐고 하면 요 트위터? 20kg는 트위터밖에 없으니까 이 트위터가 25kg 대역에서 뭔가 운동성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요 눌러보면 이거는 얘는 실크거든요. 실크. 이 소프트한 트위터인데 이런 거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뭐겠냐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 티타늄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베릴륨 같은 그냥 금속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분할 진동이 이렇게 생겨요. 가상위가 나올 때 안이 들어가고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속형으로 쓰는 것 같은 이런 건 이제 안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금속 분들 이것도 피하면 좋죠. 이거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재했는데 요게 이렇게 이런 것들까지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 정기적으로 보는 것 중에서 그 임피던스로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아마 학생들이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요거는 내가 이해는 가는데 아까 뭐 역기전역에서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왜 두 번씩이나 뜨고 왜 뭐 이렇게 되죠? 막 이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궁금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개가 이렇게 뜨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렴풋이나마 이게 임피던스고요. 크기 값이겠죠. 이게 더 주파수가 되고 이제 요거는 아마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더 예쁘게 그립시다. 정확하게 요렇게 되는 거. 우리가 스피커가 몇 옴짜리냐 얘기할 때 사실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 스피커 몇 옴짜리냐 그러면 4옴 그러면 우리가 아는 4옴은 이게 4옴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4옴은 요게 4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피커는 이제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4옴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는 스피커는 어느 지점에서도 4옴 되는 건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스피커 4옴이라는 말은 이게 4옴짜리 스피커야. 이게 뭐 어디가 4옴이야? 4옴 지점은 그거 한번 따져보면 한 요쯤 여기만 4옴이고 4옴짜리 한 군데 없어요. 그러면 그 4옴짜리 스피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멀티미터에다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 그러면 한 3.25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4옴이냐? 그럼 여기는 뭐 10몇 옴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는 뭐 20몇 옴이 나올 거고, 이씨 뭐가 4옴이야 이거 뭐 개판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실제로 개판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가 4옴이냐고 하면 이 공진점을 지나서 다시 인덕턴스가 라이딩 되는 요 시점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이걸 갖다가 4옴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나중에 크로스반 네트워크 중에서 하나의 중에 임피던스 보정을 하는 회로가 있어요. 임피던스 보정 회로가 있는데 임피던스 보정 회로를 하면 인덕턴스도 줄일 수 있고요. 나중에 실제로 거의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인덕턴스 보정도 하고 이게 조벨 필터라 그래가지고 임피던스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공진도 없애주는 이런 게 되는 거죠. 나중에 뭐 스피커가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필터도 달아주고 요런 필터를 달아주면 요 녀석은 요걸 없애주고 요 녀석은 요걸 없애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무조건 이렇게 뭐 이게 다 들어간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좋은 건 아니지만 요렇게 해서 임피던스까지 또 보정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앰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 이 통으로 보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진짜 4옴으로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좋겠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안 쓰거든. 하지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를 보통 4옴이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아까 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거는 요 이야기는 박스랑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박스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아까 박스로 들어가서 우리가 박스를 쓰는 이유는 어쿠스틱 쇼트를 없애기 위해서 무한배프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효율이 50%를 넘어갈 수가 없고 안에서 이제 소리가 갇히는 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가 나고 그게 룸모드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룸모드를 없애주기 위해서 안에다가 흠제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아까 이야기가 많았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스피커 유닛이 있고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수양이 좀 덜 돼가지고 똑바로 안 되는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박스가 만들어지면 실제로는 이 안에 뭐 음향학을 안 배웠으니까 지금은 그냥 대충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갇혀 있는 공기는 스프링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뚫려 있는 공간 속에 있는 공기는 매스로 작용을 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공을 이렇게 이게 큰 공이 있고 작은 공이 있으면 눌러보면 작은 공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안에 갇혀 있는 공기가 스프링으로 작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스티프린스로 작용한 게 있고 큰 공은 좀 잘 들어가죠. 뒤에 있는 체적이 커진다는 말은 스프링력이 줄어든다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기가 갇혀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추가적으로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F0는 2,8분의 1 루트 M분의 K라 해가지고 얘가 갖고 있는 여기 진동판의 질량이 이게 들어가고요. 얘가 아까 저번에 여기 보면 여기 있구나. 요게 댐퍼 이 두 개가 이제 스프링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원력을 만든다 그랬죠. 원래 돌아오는 력을 만든다 그랬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이 박스가 갇히면 뒤에 요런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공기에서 만들어진 추가적인 스티프니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K 플러스 K 프라임 하나 더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F0가 올라가 버려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래 스피커 유닛이 그냥 이게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이 상태로 됐을 때는 F0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 박스에 넣어놓고 F0를 대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간다는 거죠. 역시 이만큼. 왜냐하면 K가 K 플러스 K 프라임이 되기 때문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점이 더 안 나와. 야시 근데 이거 50Hz까지 나온다고 해가지고 큰 박스 넣으니까 50Hz 잘 나오는데 무한 배프레드에서 딱 나왔는데 박스 작은 문 넣으니까 이게 갑자기 100Hz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 스피커가 좀 스피커 입장에서는 좀 나는 내 잘못이 아니고 뒤에 있는 갇혀 있는 공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는 원래 이 스피커가 갖고 있는 F0만큼 더 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은 답이 요런 스피커를 생각해요. 포트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다 이 포트 베이스 리플렉스 타입이라고도 하고 포티드 스피커라고 그래요. 스피커에 보면 구멍 뚫리는 스피커 있잖아요. 뒤로 뚫려있든 밑으로 뚫려있든 앞으로 뚫려있든 대부분 보면 스피커 구멍이 하나 나죠. 이런 구멍이 여기서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 구멍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포트 대부분의 포트가 있거든요. 이 포트는 그냥 여기서 점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막 아까 여기에서 아까 잃어버렸던 점이 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헬름홀츠 공명이라고 해요. 헬름홀츠. 헬름홀츠 공명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름홀츠 공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꼭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우리가 그 병나가 백집에 이것도 무슨 음이 나오죠. 이것도 헬름홀츠 공명인데 여기서 입을 대고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느 특정한 음이 나옵니다. 붕 소리. 요 단면적이 있고 요 길이가 있고 이게 최적이 있으면 단면적 길이 최적의
요 관계에 따라서 특정 음이 나와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요 공기 기둥 있잖아요. 이 공기는 위하고 아래 다 뚫려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요 안에 있는 공기는 매스로서 작용을 해요. 이 공기 기둥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요. 여기 있는 공기는 갇혀 있는 거죠. 여기 갇혀 있는 공기, 얘는 바로 스프링을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보면 매스가 있고 스프링이 달려 있는 요런 여기서 힘은 여기서 주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M하고 K가 있는 F0는 2파이분의 1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얘가 특정한 주파수가 지금 빵 내 소리 내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사람이 소리를 내주는 것들은 광대역으로 내주지만 이 녀석이 지가 아이겐프린 것이 지 고유 주파수에 딱 만나면 거기서 막 뿡 소리를 내죠. 다른 것들은 이게 지가 반응이 하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물록에서 튀어나오면 계속 음이 높아지고 막 이런 거 느꼈을 때 이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저음이 나오고 넓어질수록 고음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목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고음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을 조절할 수도 있고 담력을 조절할 수도 있고 이 체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이제 악기 원리거든요. 악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펜플로 있잖아. 펜플로 그런 원리잖아요. 푸 불면 이런 거 마림바도 이런 악기고. 어쨌든 요 원리를 스피커 버전으로 옮긴 게 여기. 그러면 얘가 이 주파수를 어디다 맞췄냐고 하면 바로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했던, 분명히 나는 이 스피커는 이렇게 무한백 프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박스에 넣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버리는 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 야, 100만점 공명 주파수를 여기다 맞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게 이 포트의 원리. 그렇게 해가지고 점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이게 이 벽나발이라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해가 이제 여기 시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방댕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조금만 변형시켜 볼게요. 어떻게 하냐? 야, 안에 들어있는 게랑 바깥에 들어있는 게 똑같죠? 이렇게 보면 좀 이제 비슷해지죠? 이렇게 보면 요렇게 돼가지고 있고 요렇게 돼가지고 있고 대신 스피커가 여기 있는 막 이런 거 좀 비슷해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빌어내지고 여기서 이렇게 붕 나가고,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불어줘가지고 갔는데 밑에서 떨어주는 거랑 여기에 힘을 여기서 주는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주는 거. 그렇죠? 이 폴스 지점은 아까는 폴스 지점 여기였잖아요. 네. 이게 요걸로 됐잖아요. 이게 좀 더 바꿔볼까? 예, 이렇게. 근데 완전히 이거랑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보면 여기서 붕 이렇게 나오는 소리는 아까 그 잃어버린 저음 그게 나오게끔 틀려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추는데, 이제 그러려면 요 갇혀 있는 요 최적, 요게 이제 최적이 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는 요게 매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최적이 크면 클수록 더 나대면 갈 거고, 요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고음을 갖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멍을 함부로 떨어주면 안 된다. 구멍의 사이즈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 안에 파이프를 박아주는 거거든요. 이 파이프의 직경이라고 요 길이를 잘 맞춰줘야 돼요. 이 체적에 맞는 거. 근데 요즘엔 컴퓨터 가지고 다 계산하는 거 모르면 그냥 쑤셔가지고 하다 보면 도저히 주파수라는 게 재봐야 되겠지. 이제 마이크 가지고 재보면 이게 이 주파수도 나왔다 계속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내가 촬영 되는데 굉장히 계답길이지만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 그러면 좀 이게 보시는 학생 중에서 야 선생님 그 모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아까 스피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박스를 만들어진 이유가 이거 어쿠스틱 쇼트 박아주려고 했다면서요? 예? 네. 맞아. 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이 구멍이 뚫어버리면 이 다시 쇼트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쵸? 그럼 점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야 정상. 그렇게는 어렵죠. 근데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이랬는데 재밌는 게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공진의 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공진이 걸리면 위상이 바뀐다. 공진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상이 뒤집히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아주 마찰력이 없는 꼭 마찰력이 있더라 상관입니다. 이 바닥에다가 우리가 뱀처럼 생긴 거 이거 많이 팔잖아요. 이거. 네네.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흔들면 마찰이 없다가 이렇게 참 처음에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지 이렇게 이 스프링이 이렇게 움직이다 내가 계속 빨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미치는지 움직이는 데가 어디냐고 나중에 내가 밀어줄 때 얘가 반대로 움직여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그때 얘가 제일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사실은 그 직전에 90도 이상차가 생길 때 이제 생기는 건데, 나중에는 내가 움직이는 건 전혀 반대로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 아마 이런 느낌을 이제 그러니까 이걸 내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지 않은 이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 MIT 공대에서 아주 괜찮은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MIT 기계과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얘가 이제 아까 스피커 드라이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스피커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밀어주는 거 위아래로 그렇죠? 모터가 동작하면 실제로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할 거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스프링이고요. 얘가 이제 질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피커처럼 얘가 이제 최적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아까 그 포트에 있는 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하고 처음에 얘는 같이 당연히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얘가 위로 올라가지고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고만 이렇게 나중에 나올 거예요. 보면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매스 온 스프링 있죠? 스프링에 매스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스피커 인지스에 이제 그 운동을 주는 거죠. 자, 위아래로 운동을 하죠, 그렇죠? RPM을 계속 올리면서 자, 빌로우 레저넌스 공진 주파수 위에서는 같이 움직여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죠. 아까 내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게 뭐 지렁처럼 생긴 거 요거 스프링 장치 요거랑 똑같이 천천히 움직일 때는 당연히 같이 움직입니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인페이지라고 움직이고 있다고요. 움직이는데 얘가 이제 공진점이 됐을 때는 이게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프링하고 그 매스가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k가 딱 맞는 거야. 그러면 아주 격렬하게 움직인다고. 이게 이제 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걸 스피커로 치면 포트에서 막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쑥쑥쑥쑥 소리 나면서 지금 공기가 들어갔다 나가고 있는 상황을 모사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냐고 하면 바로 90도 이상 차. 90도 이상 차. 이 보면 약간 다르죠. 얘가 먼저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고 나서 얘 따라가는 형태가 90도 이상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인 코사인처럼 이렇게 되면 됐고요. 얘 변이는 굉장히 됐지만 얘 변이는 뭐 엄청 커지죠. 만약에 얘가 마찰력이 없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는 얘 이렇게 됐지만 얘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라. 그렇게 됐다가 이제 공진 주파수가 넘어서고 나면 어바브 레저넌스가 되면 완전히 이제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180장 생기면서 이것도 이제 격렬하게 반응을 안 하죠. 우리가 벽나발 불 때가 바로 어느 상황이냐고 그러면 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는 입에서 푸른데
근데 이쪽에서 무 이렇게 무광 이렇게 나는 상태. 얘하고는 상은 안 맞죠. 요거를 분명하게 아셔. 이 그래프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아까 내가 말한 이 그래프가 아니고 요 그래프를 이해하는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되는지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근데 스피커 하는 사람한테 이거 백날 설명해줘도 몰라요.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주더라도 요 왜 이게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격렬하게 나오는 소리 아까 맞춰줬잖아요, 그렇죠? 이 소리는 얘하고 여기서 얘 움직임하고 이 공기 만약에 우리가 공기 입자의 움직임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90도 이상자가 막 생기는 거예요. 상이 이제 같지는 않죠. 엇박자로 나오죠. 그때 이제 뽀앙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고요. 이 유니만 본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분명히 아까 얘가 이렇게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두 개가 생겨버렸어요.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생기잖아요. 하나, 둘, 그렇죠. 여 위에 있는 녀석은 이제 트위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게 두 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왜 두 개가 생기냐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운동이 많고 여기 운동이 많은 거잖아요. 이제 여기는 운동이 없는 거죠. 이게는 운동 소, 이게는 운동이 돼. 큰 지점이라고. 누굴 쟀냐고 하면 나는 내가 쟀는 요것밖에 안 쟀죠. 지금 요걸 쟀는데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관점에서 보면 운동이 많다가 없어졌다가 운동이 많았다 다시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위에는 인덕성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건 운동이 아니죠. 지금 요건 이제 볼 필요가 없어. 얘 운동성 본다면 요거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이건 정기적 인덕성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근데 왜 운동이 많다가 적게 이렇게 가냐는 얘기예요. 이거 오늘 요 그래프를 알면 기계공학적인 거하고 이 사실 이게 다 기계공학적인 거잖아요. 이게 유체역학이라고 이게 스피커하고 음향을 이해하려면 이게 유체역학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근데 우리는 정기적으로 봤잖아요. 우리 정기적이니까 정기적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운동성을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좀 많이 다른 거지. 우리가 평소에 접했던 여러분들이 아마 학생들이 이 음향 음향공학이지 이거 외울 때는 아마 아무도 이제 평생 가도 아마 내가 전자공학 납땜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걸 프로그램하고 할 때는 뭐 접할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전자공학을 접근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 하면서 굉장히 되게 힘들었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기호 가가지고 다시 배웠어. 그래 배운다 하는 것들이 이제 유튜브 통해서도 배우고 교수님 찾아가서도 배우고 뭐 소음 진동하시는 교수님이 기계학과에 많으시니까 그런 거 배운 거였는데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스피커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 물어보면 사실은 몰라요. 이제 혼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운동을 크게 한다는 얘기죠. 그 두 개에서는. 그럼 이거는 뭐냐고 하면 이게 예를 들면 얘가 스피커가 천천히 움직였다고 볼게요. 천천히 움직여버리면 당연히 일로 움직이면 이렇게 공기가 나가겠죠. 네, 그 상태가 요쪽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쑥 이렇게 나가니까 뒤로 오면 앞으로 쑥 밀어주면 나갈 거잖아요. 천천히 움직이면 얘가 앞으로 나오지 그러면 이 천천히 움직이면 이렇게 나올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점점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게 쫙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쑥 이렇게 커지겠죠. 그렇죠? 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되면 얘가 갑자기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운동성이 갑자기 확 없어져 버리죠. 이때가 되게 골치 아파요. 없어졌다가 다시 또 운동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제냐고 하면 아까 이게 보면 공진 주파수가 이제 공진 주파수가 되니까 얘 움직이면 별로 안 큰데 얘는 많이 움직이는 가잖아요, 그렇죠? 얘는 내가 별로 안 줘도 돼. 이 공진 주파수라는 것들이 에너지를 계속 얘가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피던스가 최소가 돼서 얘가 제일 움직이기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저항이 제일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진 주파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임피던스 그러니까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 리액턴스가 요 두 개가 크기는 같고 상이 반대인 지점은 이 두 개가 없어져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남는 거잖아요. 이게 공진 주파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R이고 뭐 ZL, ZC 요렇게 되는 게 공진점이잖아요. 크기는 같고 반대. 여기 다 날아가고 요거만 남는 거죠. 이렇게 보면 R의 제곱에다가 뭐 ZL-ZC 제곱이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요거만 남는 거잖아요.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 공진점이 되어버리면 얘는 조금만 움직이지만 얘는 급격하게 움직이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아까 포트가 소리를 제일 많이 내주는 지점이 여길까요? 여기서 소리 제일 많이 나는 지점이. 교수님한테 질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저기서 그렇죠. 제가 틀리면 또 이 지점 놀랍게도 이 주파수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하면 여기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왜? 운동을 크게 하니까. 근데 여기일 때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제일 안 움직일 때 갑자기 얘가 브레이크가 걸리듯이 갑자기 왁 하다가 이렇게 저주파수 보면 많이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다가 고주파수 이렇게 되는 점이 이렇게 보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얘는 뭐 운동성으로 보는 거니까. 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이 발전되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발전이 많이 되다가 소위 말해서 많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갔는데 많이 움직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했다가 많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행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바로 얘가 갑자기 못 움직이는 이 지점에서 여기는 급격하게 움직여요. 저쪽이 되게 신기했거든.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보면 요 주파수가 예를 들면 100Hz였다 보면 실제로 마이크로프에 보면 100Hz였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재보면 실제로 맞아.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백프레셔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뭐 배압이라고 하죠. 배압. 배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머플러 이런 걸 할 때 소리 작게 내주려고 너무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소리가 이렇게 여러분 알겠지만 그 엔진 같은 거 머플러 떼면 탕탕탕탕 막 엄청 경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머플러로 쫙 달면 이렇게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게 원리가 간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로페스 뭐 이렇게 계속 로페스 필터 걸리는 필터가 특정되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커진 데는 C 값이 됐다가 작아지고 이렇게 보면 L 값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1차, 2차, 3차, 4차 로페스 필터가 걸리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확 줄겠죠. 1차, 2차, 3차. 그럼 이걸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하고 나면 그 기울기가 갑자기 굉장히 급한 그러니까 고주파수 에너지가 거의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래프로 치면 이게 안 돼? 이게 LC인데 이게 이제 뭐 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계속 보면 이게 요렇게 된 게 요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주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머플러 이런 걸 많이 걸면 저음은 많이 안 줄지만 고음은 거의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부릉부릉 다 저음 시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머플러 어떻게 생기냐고 하면 실제로 가보면 이게 이렇게 간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가 엔진 쪽이고 여기가 이제 배기구 쪽이라고 한다고 이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간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쑥 넓어졌다가 갑자기 좁아지고 또 넓어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지고 넓어졌다가 이렇게. 그럼 넓어진 건 여기는 C가 될 거고 여기는 L이 될 거고 C가 되고 L이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제
이 소리가 줄어드는데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압력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엔진 효율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많이 달면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계속 인던스가 이렇게 막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너무 많이 달면 얘가 엔진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배기의 개념이 없어진 거지. 배기가 잘 안 되고 소리만 죽이는 목적으로 가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백프레셔가 해가지고 배압이 커져가지고 엔진 효율이 나빠지고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백프레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얘가 이 조그만 움직이들 급락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쵸? 급락이 움직이면 얘가 작용을 해버려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이제 상이 뒤집히는 형태에서 간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라 그럴 때 이 통과된 녀석은 원래는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였고 요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인데 이 상이 뒤집혀서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같으면 이제 어쿠스쇼트가 이제 안 생기는 거죠. 이 플러스가 더해주는 거야. 근데 이 플러스는 여기 낮은 주파수에 있는 플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플러스는 저기 위에 있는 플러스라고 그랬고, 그렇죠? 여기 가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얘의 운동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 잘 못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앞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이렇게 와가지고 앞을 딱 막아주고 뒤로 움직이려고 하면 이렇게 가가지고 뒤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안 그래도 이게 공린점 부분에서 얘가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얘가 이제 팍 움직이고 있는데 이 팍팍 움직이는 요 에어 이 공기가 움직임을 더 막는 거예요. 얘 움직임을. 그래서 일종의 아까 백프레시처럼 얘의 운동성을 방해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더 이게 못 움직이게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여기 포트에서 나오는 게 얘가 운동성이 없어진 이유가 포트에서 나오는 이 녀석이 굉장히 요의 운동성을 방해하는 걸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상이니까 막아주고 이렇게 막아주고 하니까 안 그래 움직일 때는 슉슉 해가지고 움직이지 마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요 두 개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밌죠? 나만 재밌는데. 네. 어쨌든 저 재밌는데요. 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선형대 수학 이런 걸 가르치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아까 뭐 모드 얘기 계속 하셨는데 네네. 그게 사실 매트릭스에서 그 아이겐밸류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잖아요. 아이겐밸류 이야기하면 네, 네. 그런 것들 아이겐 프리퀀시, 아이겐 밸류 이런 것들이 네. 뭐 룸 모드가 다 모드가 뭐 아이겐 밸류 이야기하는 네.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재밌겠다 싶은 생각 네. 약간 들고 약간 그래서 어쨌든 요 포트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얘 갖고 있는 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갖고 있는 그 밑으로는 점이 안 나와요. 얘가 원래 갖고 있는 그 공인 주파수 있잖아요. 얘 50Hz였는데 박스에 넣다 보니까 100Hz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 포트에서 50까지는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설계를 잘 해줬을 때. 그래서 이 포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아까 흡음재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 포트 스피커가 가면 승이죠. 포트 스피커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니까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나빠지는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포트 스피커가 좋겠네요. 그게 아니고 저라면 포트 스피커는 안 만들어요. 포트 스피커는 스피커를 작게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내가 만약에 박스를 큰 거 썼다. 그러면 이 포트가 사실 필요 없었겠죠. 얘가 내줄 수 있는 50Hz가 충분히 큰 박스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데 집에다가 이렇게 큰 스피커 놓으면 이제 그냥 불편하죠. 집에 쫓겨나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 이 정도 되려면 이 내조용 되려면 몇 cc 정도가 필요하냐고 하면 아마 사람 키만한 이렇게 한 몇백 리터가 정도 들어가야 돼요. 요 정도 물을 가면 삼다수 한 100통 정도 뿌줘야 되는 요 정도 체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형체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포트를 이런 스피커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포트가 제가 얘기했던 포트 스피커가 왜 나쁘냐고 하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게 깨끗하게 나오면 되는데, 물론 소리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룸모드가 걸려있는 소리 있잖아요. 물론 팬을 넣어가지고 어느 게 잡아놓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제동제 알아둬야 될 거는, 얘 스피커는 요만한데, 포트는 기본적으로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보세요. 저주파수 같은 거 이렇게 밀어주면 요 안에 있는 공기는 그 1대1로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는 얘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얘 면적으로 보면. 그러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제가 큰 소리를 내줄 때 있잖아요. 크게 틀어줘 버리면 여기서 무슨 생기냐고 하면 포트 노이즈가 생겨요. 쑥쑥쑥쑥 무슨 스팀선 지나가는 소리가 생겨요. 그러면 저음이 있는데 저음에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이즈를 충분히 좀 포트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근데 이게 크게 만들려면 내가 아까 F자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가 커져버리면 관이 무조건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관이 어떻게 보면 막 요렇게 막 니은자로 생긴 관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는 포트를 2개 막 4개 뚫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포트가 무조건 작다고 한다고 하면 작게 들어야 돼, 소리를. 그 수밖에 없어요. 얘를 볼륨을 작게. 전체 밀어내는 공기량을 작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집에 혹시 스피커가 있는데, 포트 사이즈하고 스피커 사이즈하고 면적 비례해가지고, 5분의 1보다 더 작다. 6분의 7분을 간다. 이게 예를 들면, 포트 구멍에 또 보면 이렇게 내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 그러면, 6분의 1인 거잖아요, 면적이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뭐냐면, 포트 노이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작게 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포트 실제로 보면 요만한 오퍼는 이만한데 요만한 포트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요만한 포트.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크게 들으면 작게 들어야 돼. 그래서 조심하게 이렇게 귀를 안 대보면 쑥쑥쑥쑥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포트를 아예 뒤로 내는 거예요. 뒤로. 그 스피커 뒤쪽으로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스피커는 앞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클 때는 괜찮지만 작을 때는 뒤로 해가지고 그 포트 노이즈 쑥쑥쑥 하는 게 밴드 광대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회들이 안 될까요? 고주파 쓰는 거죠. 그러면 좀 저주파 좀 이렇게 약간 상쇄된 이렇게 포트 노이즈가 생기겠죠. 그래서 포트가 왜 있냐? 헬로물질 운명이다. 헬로물질 레조네이터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k 요 공식. 그 헬로물질 레조네이터는 그거 해전물질 원리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공진이 생길 때는 상이 90도 이상차가 생기고 그 위에서는 이제 완전 180도 이상차가 생기고, 어쨌든 그 위에서는 임피던스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운동을 하는 부분이고, 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스피커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최소 운동이 되고, 임피던스에서는 이렇게 미니멈으로 가는 지점이 생긴다. 뭐 일단 그 정도 알고, 그런데 안쪽에 있는 그 굉장히 큰 나쁜 소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포트 노이즈. 안에 흡음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흡음재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좀 깨끗한 소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포트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크기를 그 스피커 사이즈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이상으로 되게끔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다. 네,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스피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측정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하는 건데요. 정기적인 측정은 임피던스를 하는 거는 다 했고요. 지금 이제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그냥 내가 마이크로폰을 해가지고 이었으면 이렇게 재본 거 이렇게 그렇죠. 1m 앞에서 재봤는데 임펄스 너블 쟀는데 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넣어주는 것들은, 내가 넣어준 거는 트위터가 이렇게 있었고요, 우퍼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스피커가 있었고, 이 포트도 있었어요. 근데 포트 딱 넣어볼게요. 이 마이크로 앞에서 쟀어요. 이렇게 재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임펄스 응답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마이크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에서 정기적으로, 그쵸?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는 게 왜냐 얘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넣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질량하고 탄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공유 운동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건 단순히 요렇게 스윙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 완복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냥 한 번만 운동하기 딱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댐핑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약간 꼬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댐핑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말해서 딱 하고 띡 넣어줬는데 이게 이 출력도 띡 하고 나오면 좋지만 띡 넣어줬는데 이게 딩 이렇게 해가지고 청량한 소리를 딩 이렇게 나온다. 이건 악기예요. 이 주파수 분석이면 특정한 대역에서만 계속 꼬리를 가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악기의 원리인 거지. 악기는 특정한 소리가 계속 나와도 영원히 생기게 되는 게 그래 악기로서 하는 건데 스피커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스피커는 퍽 넣어주면 퍽이 나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스피커라는 거는 20에서 2만 헤르츠를 다 넣어야 되는 광대역 시스템이잖아요. 광대역 시스템을 달려면 당연히 링이 있으면 안 되지. 틱 넣어주면 틱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게 디락 델타가 주파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광대역이 나오겠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하면 특정한 주파수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임펄스는 주파수로 보면 이렇게 무한정 플랫하게 가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사인 반응했다 그러면 하나만 뜨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이게 댐핑이 되는 거라고 하면 어쨌든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주파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악기고 스피커는 광대역 시스템이기 때문에 틱하면 틱이 나와야 돼. 그래서 스피커에 툭 쳤는데 이게 탱 소리 난다. 이거는 완전 꽝인 스피커예요. 이 툭 치면 툭 소리 나야 돼. 툭 하고 끝나죠. 왜? 광대역이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보면 이거 보면 툭 치면 이건 아예 소리 잘 안 나는데 이게 청하게 소리가 난다 그런 것들은 이미 스피커로서 자격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역청질 펠트 같은 거 아스팔트 이런 게다 퍽퍽 소리 나잖아요. 그게 좋은 스피커예요. 그게 강대형이고 그게 이제 특정한 대역에서 이렇게 피크나 팁이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생겨요. 실제로 보면 어쨌든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대역이 뭐냐? 바로 이 스피커 갖고 있는 공진 주파수입니다. 저주파수입니다. 이게 바로 이 스피커가 갖고 있는 저주파수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 녀석이 시간적으로 배로 온다고 하면 얘는 늦잖아요.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스피커의 공진 주파수에서는 얘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이 공진 주파수. 그래서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그냥 전기전을 대로 보내면 펄스 넣으면 펄스가 바로 도착하잖아요. 모든 게 그렇죠. 근데 기계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 얘가 지금 공진 주파수가 있어서 네가 잘 반응을 하는 녀석 같은 경우는 지가 엑시테이션을 받아서 여기를 하고 그 이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항상 좀 늦게 도착하는 거야. 시간적으로 얼라이먼트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Q 값이 높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이렇게 특정 주파수에서 반응을 많이 하는 녀석일수록 그게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있는데 내가 스피커를 이제 이게 2웨이를 했단 말이죠. 아니면 내가 더 좋은 스피커를 하기 위해서 얘를 3웨이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3웨이를 해가지고 미드도 만들고 우퍼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쟀으면 어쨌든 세 개가 요렇게 와가지고 있는 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도 같이 될 텐데 제일 좋은데 이게 여기서 보면 직접 해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임펄스가 확대를 시켜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실제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한번 너무나 쉬워요. 그냥 뭐 벌써 똥 넣어가지고 재보면 돼요. 재봐가지고 이 처음을 확대시켜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오는 거 이게 들어오는 확대시키면 요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요렇게 나왔는데 놀랍게도 주파수 특성은 플랫한 거. 플랫. 동적인 특성은 저렇게 좀 이상한데 주파수 특성은 있잖아요. SPL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아주 플랫한 거야. 왜 이렇게 생겼지? 이제 요게 스피커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이게 바로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 바로 이 스피커 얼라이먼트가 시간적인 얼라이먼트가 안 맞은 거야. 지금 보면 이게 얼라이먼트 받은 것 같죠? 야 이게 딱 맞췄잖아 이렇게. 그쵸? 이거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얼라이먼트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왜 안 맞았냐고 보면 이 보이스콜 여기 있거든요. 힘을 여기서 받잖아요. 여기 보이스콜 여기 있습니다. 얘는 보이스콜 여기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 그냥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스피커를 그냥 사요. 이렇게 평평한 거 이렇게 직육미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뭐 요런 거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사면 여기는 힘이 보이스 코일에서 힘을 만들어주는 게 여기고 얘는 여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요만큼의 차이. 그러니까 전류가 와가지고 어쨌든 전류가 와가지고 이게 분기가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분기가 돼가지고 있는데 스타트하면 얘가 먼저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요 사이가 예를 들면 4cm였다고 볼게요. 실제로 4cm 차이 나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났다고 하면 요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밑에 보이죠? 벌써 요 밑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한 4cm 차이 날 거잖아요. 실제로 4cm가 차이 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볼게요. 4cm가 차이가 났어요. 4cm가 차이가 났는데 우리가 이 두 개 잘라줄 때 보통 한 3,000에서 잘라주거든요. 크로스오버를 3,000에서 한다고. 자, 3,000에서 하면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3,000 크로스오버를 두 개 잘라주는 거. 여기가 3,000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차 필터였다 그러면 한 1,000에서부터 5,000까지는 있잖아요. 여기는 1대1로 같지만 여기는 좀 많이 나오셨겠지만 실제로는 두 군데 다 나오는 거예요. 특히 3,000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똑같이 1대1로 나오겠죠. 이렇게 분기시켜줬으니까. 이제 한 5,000 정도 가면 여기가 많이 나오고 여기는 5,000이 작게 나오겠죠. 처음 갔다 오면 여기가 1,000이 많이 나오고 작게 나오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뭐 거의 쪽에서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3,000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3,000Hz의 파장이 얼마인지를 보자고. 1,000Hz가 파장이 34cm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란다가 34cm고 2분의 란다는 17cm. 내가 2분의 란다를 왜 얘기하냐고 하면 반파장인 거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 반파장 있잖아요. 이 반파장이 17cm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반파장의 차이가 나버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아웃 페이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요런 녀석이 들어봤는데 내가 반파장 뒤에 들어오는 뭐가 생겼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반파장이 들어오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파장 뒤에 이 반파장 차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반파장의 차이가 나면 소리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2000이었어요. 반파장에 있는 이 17Hz가 차이 나면 1000Hz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인데요. 2000으로 가볼게요. 그럼 이건 17cm가 되겠죠, 그렇죠? 파장이. 그럼 이거는 8cm가 됩니다.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4000으로 바꿔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3000을 많이 하는데 4000이었다고 볼게요. 4000Hz가 크로스가 보였다고 하면 4000Hz의 파장은 이게 8cm가 되고 이게 4cm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어쨌든 3kg 4000이었다고 본다고 하면 그럼 얘가 6000이 이렇게 있고 2000으로 그렇게 식돼 있어가지고
얘가 4000. 그러면 4cm만 차이가 나면 소위 말해서 4000Hz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마이크로폰을 쟀는데 재는 순간 요렇게 해가지고 스피커 설치하면 4000Hz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파 특성을 재보면 여기 분명히 마이크로폰 쟀어요. 이렇게 재보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가 4000. 이렇게 나옵니다. 왜? 얘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얘가 늦게 출발하고 이 해피의 메이스가 4cm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거는 뭐냐고 하면 이 트위터를 극성을 뒤집어서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뒤집어서 연결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얘가 이게 살아나요. 캔슬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4cm 정도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생길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두 가지, 이렇게 평탄하게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냐? 박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피커 이렇게 만들어서 트위터를 여기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4cm 뒤로 넣는 게 실제로 보면 스피커 보면 트위터 보면 트위터 들어가는 데서 굉장히 많아요. 가다가 싹 이렇게 약 백불뚝이처럼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맞추면 이걸 뒤집고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여기다 그냥 나는 그냥 파워 형식이 좋아. 그러면 4cm 앞으로 빼내놓고 극선을 뒤집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게 나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주냐는 게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걸 뒤집어주면 근본적으로 뭐냐고 하면 타입 얼라이먼트를 물리적으로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하면 트위터는 이게 이제 트위터 응답이고 미드레인지고 이건 3웨이인데요. 우퍼 응답인데 트위터는 앞으로 팍 움직이죠. 그렇죠? 주면 상이 앞으로 움직이는데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위터가 내주는 소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미드가 내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우퍼가 내주는 소리예요. 이게 딱 떨어져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세 개가 섞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일단은 얘하고 얘는 상이 안 맞죠. 미드레인지가 뒤집혀야 되는 거잖아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잖아요. 이건 다 앞으로 움직이는 모션인데 그렇죠. 대신 우퍼는 좀 더 조금 뒤에서 출발하죠. 조금 좀 이따가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제일 도달했고 트위터하고 미드는 같이 동작했는데 미드는 뒤집혀서 따라하는 거. 우퍼는 좀 이따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타임라인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갖다가 뒤집을 수밖에 없느냐고 하면 얘를 안 뒤집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쑥 꺼져버리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드가 뒤집어주니까 이게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플랫하게 주파 특성이 나온 거예요. 이 주파 특성은 문제가 없어. 근데 이런 스피커는 동적인 특성을 들어보면 있잖아요. 뭔가 안 맞아.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뭐 다이나믹한 악기를 막 틀어주면 있잖아요. 별 소리가 별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적인 악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적인 악기라면 소리는 듣기 괜찮아. 뭐 베이스 기타 이런 거 할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지 이제. 드럼 칠 때도 소리 별로.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 보세요. 이 스피커 두 종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가. 왜? 트위터하고 미드하고 우퍼가 있잖아요. 이게 타임 엘리먼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말해서 얘 같은 경우는 트위터 좀 뒤에가 있죠. 미드도 우퍼도 좀 뒤에가 있죠. 그래가지고 타임 엘리먼트를 맞춰준 거예요. 얘는. 타임 엘리먼트를 맞춰준 거라고요. 이 D2가 안 생기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둘 다 똑같이 있잖아요. 주파 특성은 재보면 플랫해요. 다 플랫한데 동적인 특성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아까 교수님이 질문한 거하고 약간 일맥상통해요. 실제로 동적인 특성이 달라진 건데 주파수 특성만 EQ만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면 이게는 어쨌든 소리 들어보면 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바이핑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앰프, 트위터 앰프 따로, 우퍼 앰프 따로, 뭐 미드 앰프 따로 해가지고 각각이 컨트롤 된다고 하면 동적의 특성도 맞추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앰프 하나에서 크로스오버를 가지고 분리시키는 이런 스피커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지. 맞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음색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동적의 특성이 완전히 다른 스피커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한다고 하면 스피커를 고를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고 하면 바로 트위터하고 미드하고 우퍼의 옆에를 봤을 때 내가 듣는 측정자의 기점에서의 타임 딜레이를 맞추면서 하는 게 근본적으로 좋다라는 거예요.